메디슨 경기 중 돌발 행동. 일촉즉발, 히샬리송 5개월 걸렸다. 결승골 장렬, 토트넘 유로파리그 3연승, 리그 2위로 껑충. 토트넘, 캡틴, 손흥민이 또 그라운드를 비웠다.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그는 19일, 이하 한국 시각, 웨스트햄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복귀.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며 팀의 4대1 대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의 시계가 다시 멈췄다. 손흥민은 25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AZ 알크마르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결장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의 UEL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주저앉았다. 이후 토트넘이 치른 3경기에 결장했다. 10월 A매치에도 차출됐지만 합류가 불발됐다. 통증이 재발한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알크마르전 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지난 주말 경기 이후 약간 통증을 느꼈다. 경기엔 내보내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에도 알크마르를 1대0으로 꺾고 UEL에서 3전 전승을 기록했다. 리그 페이즈 순위에서도 2위로 올라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전 선발 라인업과 비교해 무려 9명을 바꿨다. 제임스 메디슨, 데스티니 우도지만 선발에 포함됐다. 스리톱에는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 마이키 무어가 포진했고 중원에는 메디슨, 로드리고 벤탄쿠르, 루카스 베리발이 위치했다. 포백에는 우도지, 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아치 그레치가 늘어섰고 골문은 프레이저 포스터가 지켰다. 주장 완장은 부주장인 메디슨이 찼다. 골은 후반 8분 히샬리송이 터뜨렸다. 부상으로 쉼표가 길었던 그는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마수거리 골을 신고했다. 히샬리송이 골맛을 본 것은 5월 6일 리버풀전 2대4패 이후 172일 만이다. 그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페널티킥을 베리발이 유도했다. 슈팅을 하는 순간 상대 수비에 발이 걸렸다. 히샬리송이 페널티킥을 차겠다며 볼을 잡았다. 하지만 전담 키커인 메디슨이 설득했고 벤탄쿠르까지 가세한 끝에 포기했다. 히샬리송이 물러난 후 볼을 든 메디슨은 페널티킥 지점을 맴돌며 고민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났다. 메디슨은 볼을 다시 히샬리송에게 건네며 격려했고 신인한 히샬리송이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랑케, 파페 사르, 데얀 쿨루셉스키에 이어 부상에서 돌아온 윌손 오도베르를 투입했다.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지만 포스터의 선방으로 실점도 없었다. 로테이션 끝에 얻은 귀중한 승점 3점이었다. 메디슨은 경기 후 TNT 스포츠를 통해 처음에는 우리 둘 다 페널티킥을 차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난 고참이고 오늘 주장도 맡았다. 내가 찰 생각이었지만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온 것을 생각했다. 스트라이커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첫 골을 넣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다. 고 양보한 이유를 설명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골을 넣는 한 누가 차든 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메디슨은 오늘 뛰어났다. 그는 오늘 밤 주장이었고 플레이는 매우 창의적이었고 상대의 문제를 일으켰다. 난 메디슨이 그 순간에 히샬리송이 복귀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을 떠올렸을 것이다. 히샬리송의 시즌은 오늘 밤 시즌된 것 같다. 고 화답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에게는 골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디슨이 그에게 책임을 맡긴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히샬리송은 골을 넣어야 했고 그는 그 임무를 해냈다. 고 덧붙였다. 다시 EPL이다. 토트넘은 27일 원정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9라운드를 치른다. 2. 소니 본래 자리로 돌아오자 벤치 신세, 이대로 동행 마치나, 임대 해지 가능성 위 화살표. 토트넘 호스퍼가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때 티모 베르너, 28독일과 동행을 마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르너가 이번 시즌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 팀을 찾기 위해 임대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면
토트넘은 기꺼이 베르너의 요구를 수용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 24일 한국 시간 독일 매체 키커에 따르면 토트넘은 베르너가 겨울 이적 시장 때 떠나려 한다면 앞길을 막지 않을 생각이다. 현재 활용 가능한 공격 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너를 중요한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은 베르너가 새 팀을 찾는다면 임대 계약을 해지해줄 용의가 있다. 앞서 토트넘은 지난 1월 라이프치히에서 전력외로 분류돼 이적을 모색하던 베르너를 6개월 임대 영입했다. 다만 당시 베르너를 향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섰다. 베르너가 첼시 시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에 실패해 2년 만에 떠난 데다 라이프치히에서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터라 경기력과 실전 감각이 떨어진 이유에서였다. 베르너는 예상대로 결정적인 기회들을 잇따라 놓치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감각과 컨디션을 끌어올리더니 기어코 데뷔골을 신고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마무리 능력에 대한 의문부호는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붙긴 했지만 측면에서 저돌적인 돌파나 연계 플레이 등으로 보탬이 됐다. 베르너가 좋은 활약을 펼치자 안지 포스테코글루 59호주 토트넘 감독은 합류한 이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베르너와 계속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시즌이 끝나자마자 라이프치히와 임대 연장 협상을 벌였고 합의를 맺으면서 베르너와 한 시즌 더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베르너는 입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 여름 도미닉 솔랑케 27 잉글랜드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손흥민 32 이 기존에 뛰던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로 돌아가자 베르너는 자연스레 벤치로 밀려났다. 여기다 윌송 오도베르 19 프랑스가 새롭게 합류하고 마이키 무어 17 잉글랜드가 콜업되면서 경쟁자가 더 추가됐다. 실제 베르너는 모든 대회에서 10경기를 뛰었는데 정작 경기당 평균 출전 시간은 41.7분밖에 되지 않는다. 공격 포인트는 1도움이 전부다. 어김없이 결정력 문제를 드러내며 출전할 때마다 잇따라 기회를 살리지 못해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다. 베르너가 공식전에서 마지막으로 스코어트 시티의 이름을 올린 건 지난 3월이었다. 토트넘은 이런 가운데 베르너가 겨울 이적 시장 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찾아 떠난다면 기꺼이 이별할 생각이다. 계약을 먼저 해지할 생각은 없지만 베르너가 떠나길 원한다면 잡지 않을 거라는 게 현지에서 전망하는 토트넘의 계획이다. 베르너가 토트넘을 떠날지 아니면 잔류하면서 올 시즌까진 동행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3. 7년 있었지만 주전 경쟁 실패. 토트넘 생활 어땠냐고? PL 톱 5팀이잖아. 너무 좋았지. 트로이 페럿은 토트넘 호스퍼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더 스퍼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페럿은 네덜란드 매체 드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생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는 토트넘은 좋은 구단이다. 그들은 나를 항상 잘 케어해줬다. 그들은 어린 선수들이 발전하길 원하고 그들에게 1군에서 뛸 기회를 준다. 그건 정말 어렵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톱 5 안에 드는 팀이기 때문이다. 나는 구단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게 전혀 없다. 내가 거기를 탈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제 내 여행은 시작됐다. 라고 전했다. 페럿은 2017년 토트넘에 합류했다. 아일랜드 국적의 공격수로 연령별 팀에서 엄청난 득점을 보여주며 제2위 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성장했다. 하지만 1군에서 자리를 잡진 못했다. 2019에서 20시즌 데뷔를 하긴 했지만 이후 성장을 위해 임대를 전전했다. 밀월, 입스위치, MK 돈스, 프레스턴 등을 거쳤고 2023-24 시즌엔 네덜란드 리그의 엑셀시오르에서 활약했다. 엑셀시오르에서 준수한 활약을 한 그는 토트넘에서 기회를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받았다. 그러나 자리를 잡는 데 실패했다. 토트넘은 페럿의 매각을 추진했고 지난 여름 네덜란드 리그의 알크마르가 400만 유로, 약 60억 원을 투자하며 그를 데려왔다. 그렇게 페럿의 토트넘 7년 생활은 통산 4경기 0골 0어시스트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패럿은 토트넘에 많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토트넘을 떠날 때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는 많은 기억과 경험을 가진 채 놀라운 7년을 보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때다. 나는 이 놀라운 선수단과 스태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길 원했다. 나는 평생의 친구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놀라운 지지에 고마움을 표한다. 토트넘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네덜란드 리그로 넘어간 후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은 그는 현재까지 컵 대회 포함 11경기에서 6골을 기록 중이다.